안녕하세요. 다우리안 서울대점 강진호 원장입니다. 이번은 내용이 좀 길어요. 길에 놀라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유튜브 타임 스탬프 기능이 있습니다. 챕터 나누기가 있으니까요. 아래 본문 더보기를 누르신 후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길어진 이유는 성대 구충은 자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성대 구충을 성대를 진찰해 보신 분들 중에 성대 구충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적지 않으신 편인데,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성대 구충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뭐야,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서 기왕 이래 된 거 성대 구충으로 진단받으신 분들 교양 자료를 만드는 느낌으로 해야 하나 하면서 만들게 되긴 했는데, 사실 뭐 과욕이죠. 이 긴 걸 뭐 누가 볼 수 있겠다고. 하지만 영상 아래 본문 더보기를 누르시면 타임 스탬프 기능이 있으니까 계속 한번 가 봅시다. 성대 구충. 성대 구충은 성대 구가 생겼다는 뜻인데, 이 구자는 도랑 구자로 성대에 도랑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성대에 도랑이 생겼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선 성대 그림을 보시면 이게 V자로 이렇게 된 그림,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된 그림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된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허리나 다리 엑스레이도 찍은 걸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면 보시는 환자분은 이게 앞면인지 뒷면인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폐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앞에서 찍은 거면 좌측 폐가 안 좋은 거고, 뒤쪽에서 찍은 거면 우측 폐가 안 좋은 거라서 이게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사고가 생길 만한 큰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영상 사진 보실 때 좌우 앞뒤를 유심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대 그림을 보통 이렇게 V자 형태로 그림을 배치해서 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V자로 그림을 두면 이 꼭지점이 배 쪽입니다. 배꼽 쪽 앞쪽 방향이고, 위쪽 둘로 갈라진 부분이 등 쪽 뒷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목에 갖다 대면 입체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요 앞쪽이 꼭지점이 앞쪽이고 갈라진 뒤쪽이 등 쪽이 됩니다. 이게 느낌이 오시면 이제 역으로 거꾸로 배치된 그림을 봐도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둘로 나누어진 성대의 길이 방향, 즉 세로 방향으로 좁고 길다란 도랑이 피는 질환, 그게 바로 성대 구충이라는 것입니다. 신목술이 목이물감, 목 피로감이 자꾸 있어서 후두 내시경을 했더니 결절 폴립 유과종 같은 것은 없는데 성대에 도랑이 발견되면 성대 구충이라고 진단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대 내시경으로 확인이 대체로 가능한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대 구충에 애매한 상황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내시경상 성대 결절, 성대 폴립, 성대 유과종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도 성대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대략 10%에서 많게는 60%까지 성대 구충이 동반되어 같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성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의 성대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대략 10%에서는 많게는 60%까지 성대 구충이 동반되어 발견된다라. 10%, 60% 차이가 너무 크죠?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사실 검사 기기와 검사 방법의 발달, 그리고 카메라 등등의 하드웨어적인 발전, 이것으로 성대의 변화, 즉 미세한 부분까지도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성대 구충이나 질병을 발견하게 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사실 있어요. 어쨌든 성대 구충은 성대 점막이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변형이 되어서 성대 세로로 도랑이 생긴 듯 패이는 질환을 말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성대 구충의 원인으로 딱 지목해서 하나의 유력한 원인을 꼽기는 힘들어요. 성대 결절은 성대 결절이 다양한 부위에 얼마나 크고 오래되고 단단해 보이는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성대를 무리하게 사용하셨네 라는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성대 구충은 딱 그렇게 하나를 꼽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 중 그에 맞는 합당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성대 구충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되는 것을 꼽아보자면, 역시 성대의 과용 및 남용, 그리고 성대 점막의 노화, 그리고 선천적으로 약한 성대 상태, 역류성 식도염 등에 의한 반복되는 성대 자극, 그리고 호르몬 변화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성대를 과용하고 남용하는 것, 문매 앞에선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죠. 목을 너무
오래 거칠게 무리하게 쓰면 성대 구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유컨대 칠판에 분필을 문질러 쓰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칠판에 글자를 너무 많이 써요. 칠판 가득히 꽉 채워 쓰고 지우고 또 써요. 이런 건 과용이겠죠. 그리고 칠판에 글을 쓸 때 너무 힘줘서 문질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 이런 선생님도 분명 기억나시죠? 힘을 주다가 한 번씩 분필이 부러질 정도로 이건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분필이 확실히 빨리 닳습니다. 성대라는 분필은 많이 써서 닳더라도 좀 쉽게 해주면 다시 분필이 자라나서 원 상태로 복귀를 하는데, 이게 회복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성대를 사용한다면 성대의 점막과 성대 점막의 고유층이 점차 얇아지고 쪼그라들어서 분필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가 성대 구충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대 점막의 노화는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성대 구충은 성대 점막이 쪼그라드는, 즉 위축이 되는 변화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 하면 성대도 점막이 얇아지고 각질화되고 특유의 탄색이 줄면서 점막 맨 위층의 상피를 포함해서 그 아래 점막의 윤기까지 줄기 때문에 성대 구충이 생기기 쉽습니다. 성대도 나이가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비단 성대에서만 생긴 일이 아니라 노화라는 게 인체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이와 유사한 현상을 만들어내죠. 나이가 드니까 키가 좀 준다든지 무릎에 퇴행성 관절로 연골이 준다든지 하는 것도 같은 맥락 이야기고, 탱글탱글했던 피부가 이제 주름이 조금 잡히는 과정도 이제 같은 에이징, 그러니까 노화의 과정 때문에 점막의 유분, 수분, 콜라겐 등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성대도 이 에이징에서 예외가 없겠죠. 선천적으로 약한 성대나 역류성 식도염 등에 의한 반복되는 성대점막 자극, 그리고 호르몬 변화에 따른 성대점막의 변화도 결국 다른 출발선이지만 결과적으로 앞서와 같은 영향을 미쳐서 성대 구충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대의 점막의 제일 위층인 점막의 상피층과 그 아래의 고유층이 위축되고, 또 일부는 각질화되고 또 일부는 단단하게 경화가 되는 변화를 보이는 그 정도에 따라서 대략 3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런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요. 분류를 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를 해봅니다. 타입 1, 생리적 성대구충. 타입 2, 선 형태로 함몰된 성대구충. 타입 3, 도랑 형태로 함몰된 성대구충. 타입 1은 생리적 성대구충이라고 합니다. 성대구충이 내시경상 분명 관찰되는 것은 맞는데 여러가지 검사를 해봐도 성대 진동이나 소리 상태는 비교적 정상적인 경우일 때를 말합니다. 타입 2는 선 형태로 함몰된 성대구충을 말하는데, 함몰이 성대의 내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좁고 선 형태로만 관찰되는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검사법에서 성대 진동 이상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타입 3는 도랑 형태로 함몰된 성대구충입니다. 좀 더 묵직하게 함몰되고 점막의 일부가 내시경상 보기에도 분명 단단해진 듯 경화된 듯한 느낌이 느껴지고요. 성대의 진동 역시 좀 무거워 보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성대의 진동은 확실히 덜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성대의 증상이 다양하고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타입 1 구충은 증상이 비교적 가볍거나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펴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타입 2부터는 아니 선 형태로밖에 약간 펴있나 싶은데 오히려 증상이 그렇지가 않죠. 타입 1보다는 대체로 심합니다. 타입 3는 증상이 확실히 심합니다. 성대의 점막과 인대, 근육이 위축되고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성대가 세로로 구층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위축의 정도가 심해지면 세로 방향으로 오목한 형태로 말려든 듯한 모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궁형 성대라고 합니다. 활을 쏘는 활궁처럼 생겼다고 해서 궁형 성대라고 합니다. 성대 구충이 심할수록 이 독특한 형태의 궁형 성대가 좀 더 많이 관찰됩니다. 궁형의 형태가 되면 당연히 성대 접지에 문제가 좀 더 생기겠죠. 바람이 이렇게 숭숭 통할 것 같은 모양으로 이 양쪽이 붙지가 않으면 붙지 않는 만큼 소리는 더 시원찮고 각종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성대 구충을 분류할 때 1기, 2기 이런 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안 쓰고 타입이라고 쓰고 있을까요? 순차적으로 나빠지는 과정이거나 순차적으로 좀 멀쩡한 상태라면 그레이드라는 단어를 보통 쓰죠. 퇴행성 관절염도 그래서 그레이드 1, 2, 3, 4,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성대구충은 타입이라고 썼네요. 이건 타입 1처럼 우푹 펴서 좀 더 심한가 싶은 성대구충인데 오히려 비교적 양호하단 말이죠. 여러가지 검사상에도 비교적 정상. 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비교적 정상인데 타입 2는 타입 1에 비해서 비교적 멀쩡해 보이는데도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내고, 분명 타입 3는 타입 1, 2에 비해서 심한 상태는 맞고 이처럼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것을 그냥
유형으로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레이드로 하기에는 뭔가 순서가 맞지 않아서요. 이건 사실 정반대로 성대구증의 진단이 간단하지 않구나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봐야겠죠. 성대에 세로 모양의 도랑이 생겨 함몰이 생겨 필요한 만큼 성대가 접지가 안 되고 진동하지 못하면 일단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신목소리, 바람이 새는 듯한 목소리, 조금만 목소리를 내어도 쉽게 생기는 음성 피로, 그리고 목 피로감,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목소리 자체가 약해지거나 목에 힘을 많이 주어야 발성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목구멍 안쪽 통증, 목 이물감, 가래가 하루 종일 걸려있는 것 같은 불편한 느낌, 그리고 잦은 마른 기침, 숨 쉴 때 숨이 새어나오는 듯한 숨소리 등이 있습니다. 우리 귀는 목소리를 감지하고 소리가 좋지 않으면 그 즉시 반사적으로 목에 힘을 더 주어서 발성합니다. 좀 더 강한 힘으로 성대를 접지를 시키는 거죠. 왜냐면 소리가 안 이쁘니까요. 이런 과정 때문에 성대구증 환자분들은 후두 성대가 좀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고 성대에 좀 더 무리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대구증을 가진 환자의 대부분은 후두염도 좀 더 잘 생기고 이두통도 좀 더 잦은 등 목이 아프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대구증은 다양해요. 증상도 다양하고 상태도 다양하고, 사실 카메라도 너무 좋아져서 픽셀 다 잡아내는 화소수가 높은 후두 내시경 카메라로 성대 점막을 작정하고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목소리에 조금 이상이 생긴 분들 중에 10에서 60%에서 구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무작위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도 성대를 검사해보면 25% 정도 성대 도랑, 즉 성대 구증이 발견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대 구증이 보기에는 많이 패여서 구증이 심한 듯한데 목소리가 비교적 정상인 경우도 있고, 별로 패이지 않았는데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쭉 성대 구증에 대한 케이스를 전체적으로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대구증이라는 병명은 성대결절, 폴립, 성대유가종 이런 질환명으로 보기보다는 성대의 상태를 표현한 단어 정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성대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구나, 약해졌구나 받아들이고, 성대구증이라는 병명에 크게 휘둘지 말고 현재 본인의 증상과 상태를 파악하신 후 그에 맞는 성대 전략을 짜신다면 분명 더 나은 상태로 성대는 치료가 또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 홈을 뭘로 메꿔보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홈에 뭘 넣거나 해버리면 성대가 진동이 잘 할 리가 없잖아요. 고음에서 1000Hz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진동이 생겨야 소리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뭘 넣고 일수당 1000번의 진동을 어떻게 합니까? 성대는 여기 팔자주름에 필러 넣듯이 이마에 자가지방 넣듯이 해서 보기 좋게만 만들면 되는 곳이 아니고 소리를 이쁘게 낼 수 있게끔 만드는 치료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성대구증은 성대 점막의 진액이 줄어들어서 생긴 병변, 위축으로 판단하고 치료합니다. 기본적으로 음허증이라고 뭔가 촉촉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영양을 공급하는 물질이 줄어든 상태라고 봅니다. 성대 점막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 발성을 담당하는 호흡기 힘이 약해지고 이것으로 성대 점막의 탄력이 떨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점막이 얇아지고 이것이 만성이 되어서 성대가 함몰되거나 위축되거나 휜 상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는 기본적으로 호흡기 점막의 진액을 보충하고 영양을 공급해서 호흡기 면역 기능을 회복하게 만들어 건강한 성대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대와 후두의 수분의 대사 기능이 원활해지면 성대 점막의 탄력도 좋아지게 되고 점막도 촉촉해지면서 건조한 느낌도 줄게 되고 자연히 염증도 덜 생기게 되겠죠. 성대구증에 조짐이 있다, 성대구증이 초기인 듯 하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 위 링크에 걸어둔 성대에 도움되는 차 음식편을 클릭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분명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증상이 좀 더 심하거나 만성이신 분들은 본격적인 한방치료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얼마 전에 치료 받으셨던 한 환자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방에서 성대구증 때문에 성대가 우쳐서 여러 곳을 돌려서 치료를 해도 아직 목이 불편하다는 차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희 원을 찾으셨다고. 그리고 여기서 치료를 진행하셨죠. 원장 본인이 이런 말을 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이 되시죠. 다행히 이곳에서 치료하시고 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치료를 종료하고 몇 달이 지나 지금까지도 목이 편안하고 좋다고 그래서 전화 드린다고 전화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제가 후기를 써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올 한의원의 성대구증 치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좀 보여드리세요. 성대구증 환자분들은 진짜 이곳저곳 다닌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많다고, 그래서 제 경험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이분이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다만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을 거라서 제가 올리는 순간 저는 법의 집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분께서 방법 원장님께 찾으시고 저는 일단 보냅니다 하시면서 장문의 글을 보내셨네요. 그리고 저도 알아보니까 그냥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다 법이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 본인이 본인 치료 수기를 본인 계정에 올리는 것도 일단 걸면 걸리는다 불법이라고 하네요. 언뜻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누군가 후기를 뻥이나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이냐 올릴 수 있는 거니까 한편 이해는 같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뒤에 후기를 보는 건 괜찮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혹시 이분의 성대구증의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 더보기를 누르시고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셔서 간편 가입을 하시면 이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긴 성대구증 편을 한 번에 다 보신 분들께 좀 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구증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대구증 모든 환자분들의 케어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